우리가 심장을 조심해야 되겠네. 그냥 마토하겠습니다. 서총장 안 들립니다. 마이크 사람 들립니까? 이 사람은 심장 조심해라. 마이크 커버 해주십시오. 그 남았는 그 사람 들립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나가나. 지금 화면에 한가운데 붉게 보이는 저 부분이 우리 심장입니다. 자기 주먹 크기로 가운데 좌측으로 약간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심장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붉은 핏줄이 동맥이고 푸른 핏줄이 정맥입니다. 근데 심장은 우리 몸에 피를 품어줘서 그 피 속에 녹여져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나르는 이런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근데 보이시는 이 심장은 하루에 한 10만 번쯤 뛰어요. 그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다. 어떤 기가 이렇게 정교하게 10만 번씩, 모두 70년을 아무 탈 없이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심장 자체의 영향을 받는 혈관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자전하행지, 뒤로 돌아가는 자해선지, 우측으로는 무관장동맥이고, 자전하행지와 자해선지는 좌주관지로 나와서 이렇게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동맥 변화가 진행되어서 수도 파이프 녹슬듯이 안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 좁아져 있는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못 지나가서 심장 조직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병은 어떤 병이고 왜 생기고, 검사 방법은 어떤 게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다르고, 부정맥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심장이 펌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펌프가 고장나는 게 심부전입니다. 고혈압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한 팩터 중에 하나를 보이죠. 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서구에는 심혈관 질환이 항상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망순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공이 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고 그 앞쪽을 그 앞으로 가장 많은 게 암이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제일 오른쪽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폐렴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폐렴 예방 접종을 꼭 하라 그러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폐렴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인데 뇌혈관 바로 중풍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풍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장병이 증가하고 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률 중에 50%가 자살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같은 이건 그 미국의 통계인데, 미국은 보면 15세에서 14세, 그 다음 20세까지는 보면 그 교통사고가 1위에요. 그 다음에 총기사고. 그 나이가 쭉 들어가서 70세까지는 암이 제일 많지만
70세를 넘어가면 암 진도가 뚝 떨어집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대신에 심내 혈관 질환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서구화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심장질환, 그다음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을 오면 급사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나는 수가 많은데 뇌혈관 질환, 중풍이 오면 원인도 힘들고 뒤도 힘들고 또 이게 뇌에 있는 혈관이 자주 막혀서 어렵게 되면 또 치매가 나타나고 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린턴이나 그런 트럼프도 만상동맥 혈관에 대한 혈순 CT를 보면 진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다음 이건희 회장님은 이 병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그럼 허혈성 심장이 뭐냐? 허혈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거죠. 그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피가 그렇게 뭔가 적게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생기느냐면 이게 정상 혈관 보면 안에 혈관 방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동맥 등하고 오면 혈관 속에 수도 파이프가 점점 부어져서 주로 이제 지방 성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은 밖에서 보면 늘어나 있지만 혈관 내관은 이렇게 지방 지체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고 다음 다음 수가 이게 이제 완전히 막혀버려요. 여기 보면 피떡이 생겨갖고 그렇게 해서 혈관이 완전히 막아버리면 심장 조직이 이게 죽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치명적인 생깁니다. 2004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구했던 게 이 부분인데 돼지가 이렇게 보면 사람은 똑같아요. 돼지 혈관을 통해서 사람에 쓰는 그런 보관들을 도자기를 쓰는 게 딱 맞게 되기 때문에 돼지 심장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을 유발시켜 보면 한 20분쯤 지나면은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그때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어서 원래대로 돌리기만 하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면 그대로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때는 얼마나 빨리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보면 24시간 심전도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심장 밀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런 부정맥들이 나타나다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여기 이제 심실빈맥인데 이러다가 심장이 소배해요. 또 심장은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이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심장 내에 있는 피를 전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아마 생물시간 기억해 보시면 파란 게 정맥입니다. 정맥에서 이제 피가 돌아서 우심방 우심실로 돌았다가 이게 폐동맥을 통해서 폐에 가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다 녹여져서 좌측 심장으로 들어와서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문제되는 게 저 대동맥 판막이 이게 이제 그 퇴행성 변화가 와서 그게 아주 심하게 좁아집니다. 과거에는 가슴을 다 열어서 수술했는데 요즘은 저게 혈관을 통해서 풍선을 넣어서 그 인공 판막을 넣는 그런 시술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자들은 80대, 90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슴을 열어갖고는 소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질환들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펌프질을 못하는 상태, 심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심부전이 오게 되면 이 전체가 늘어나서 이제 충분히 피를 짜주지를 못해. 그냥 이러고만 해. 그 심장 내로 들어앉는 피를 적어도 한 56% 이상 팍 짜줘야 전신으로 피가 싹 돌게 되는데 이게 짜주는 게 40% 미만이 되면 심부전이라 그래요. 이게 점점 심해져서 심장이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심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대구에서도 심장 이식을 하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1년에 한 15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15명 같으면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4위쯤이에요. 아산, 삼성, 세브란스, 서울대가 4위쯤인데 우리 병원하고는 예수가 비슷합니다. 요즘은 심장도 아무리 나빠져도 제때 병원에 오게 되면 심장 이식을 해서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왜 발생하나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쭉 늘려봐 주십시오. 특히 남성 고령에서 심장병이 많고 그 다음에 유전 가족력, 그 다음에 기저질환, 생활습관, 흡연, 식습관, 비만, 감염. 한 번 더 늘려주세요. 네, 스트레스,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꼭 심장 이런 혈관병은 아니라 암도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동기 특히 참 부러운 게 수요일마다 등산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을 등산하시는 그게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심장병이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하나 보시면 우선 진찰을 하기 전에 어떻게 아팠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청취입니다. 어떻게 아파왔는지 의사가 전쟁에 가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줘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흉부엑스선, 심전도 중에서 또 운동하면서 찍는 이런 운동과심전도, 그 다음에 심전도 기기를 타고 24시간 내지 48시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심장 소음파 검사, 그 다음에 해외학과 검사, 그 다음에 CT 촬영, 그 다음에 혈관 속으로 줄을 둬서 실제 심장에 암벽을 재거나 촬영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전도죠. 뾰족뾰족한 여기에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심장에서 나오는 아주 볼테이지가 적은 미량의 전기를 전폭시켜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규칙적으로 되니까 이제 아주 정상적인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보이는 이런 이제 T파라 그러는데 이게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와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반드시 저는 심전도를 찍고, 또 심장은 휴식할 때는 괜찮게 느껴지는 환자가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는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운동과 심전도를 합니다. 그럼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 두께, 움직임, 판망과형 이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통증 없이 그냥 그룹을 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검사죠. 그다음 심장 CT 촬영하는 거. 요즘은 심장 혈관 촬영하는 거는 5분만 하면 찍습니다. 그냥 들어갔다 쓱 나오면 돼. 그만큼 기계들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슴이 불편하면 건강검진할 때 우리 나이는 꼭 한 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CT 촬영을 해보면 이 혈관 모양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동맥 촬영하는 또는 혈관 속에 요즘은
팔혈관을 많이 이용을 해요. 과거에는 다리에 있는 혈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 성체들이 많이 늘어서 팔혈관을 사용하게 되면 시술하고 나서 여기만 약간 지혈을 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혈관 속에 설망을 넣거나 웬만한 어려운 시술들은 다 팔혈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촬영을 해서 협착이 있으면 이제 조치를 하죠. 이거는 정상적인 혈관입니다. 암한계 요게 혈관 조영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까맣게 보여요. 혈관 속으로 조영제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다음. 협착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연결이 돼야 되는 아주 이렇게 신락같이 가늘어져 있죠. 이런 부분은 안으로 풍선각도 넓히고 철망을 넣으면 원래 혈관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어떻게 다른가? 같이 심장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경우인데 이런 병들이 생기는 이유는 고지혈증. 그래서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을 첫째 철저하게 조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혈관벽에 압력이 정상보다 강하게 가면 혈관 내피에 손상이 와서 혈압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연, 담배를 피우면 흡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피 속에 녹아서 지나가면서 혈관 내피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흡연 절대 좀 막아야 되죠.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또 지방률이 축적되면서 혈관 내피 세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당뇨병이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가 들면서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가 이런 빈도가 높아요. 그런데 폐경기가 지나가면 여성도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력과 노령. 그런데 동맥경화관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경화관이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 밑에 있는 신앙들이 혈중에 노출되면서 그게 혈소판이 높게 붙어서 혈관이 갑자기 막혀버려요. 그게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걸 복용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피가 안 움직게 혈소판이 못 모이게 하는 항혈소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흡사 위험이 굉장히 높죠. 이런 허혈성 심장병은 여러 원인들이 조합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과학에 보면 협심증은 주로 아침이나 새벽 시간에 차가운 날씨 혹은 식사 후에 또 운동 시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가슴 중앙 부위가 확 눌리는 것 같이 찌어쪼거나 확 눌리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오면서 이게 왼쪽 팔 안쪽으로 혹은 목쪽으로 이렇게 쭉 뻗칩니다. 근데 대부분 2 내지 5분 정도 지속되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깔아져요. 그리고 이런 환자한테서 니트로그리세린을 써라요. 혈 밑에다 하나 넣으면 혈관에 늘어나면서 피가 싹 지나가면 이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심장 근육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히고 천망을 넣으면 시선도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심근경색증 경우에는 이미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고 그런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면서 식은땀이 나고 토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119를 불러야 돼요. 가족이 누구 운전해가 병원에 간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19를 부르면 대구 시내가 되면 10분 이내에 대신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혈심증 때 이제 통증이 있더라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그건 대부분 심장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수초 아팠다 수시간 하루 종일 숨을 크게 쉬면 시원해진다. 휴식 시에 발생한다. 오른쪽 가슴이 쑤신다. 호흡이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특히 이제 운동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프면 심장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호흡하고 관계에 있어서 오는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 아픈데 이럴 때는 혀 밑에 약을 넣어도 증상이 안 풀려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가 발로 자기 가슴 확 빠진 것 같아.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를 직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심한 흉통이 오죠. 이러다가 정신을 잃기도 하고 또 화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들이 혈관을 잘라서 세로로 이렇게 잘라보면 안에 혈전이 생겨갖고 피 덩어리가 생겨 팍 막혀있어요. 이런 환자한테서는 한 반은 응급실 오면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119 불러가 도움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부정맥 다음 주십시오. 다음. 근데 부정맥이 이렇게 씁니다. 작은 맥박이 가지런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60번에서 100번째입니다. 심장이 평균에가 한 72회 정도 되는데 60번보다 낮게 뛰면 성맥이고 100번보다 빨리 뛰면 빈맥이라고 그래요. 그 이외에도 부정맥은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서맥은 60분 미만이고 또 심장이 뛰다가 또 묻는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건 우리 기회 수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심전도 찍어보면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죠. 이런 부정맥의 결과로 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증상일 수도 있고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 중에서 심근경색하고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정맥은 급사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급사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소에 고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고부간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성지 수료를 갔다가 시어머님이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 며느리가 큰일 났죠. 어떻게 갈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례 사망을 했으니까 와서 이를 보고는 도저히 딴 방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장례를 지냅시다. 그러면 한 1,000불쯤 줍니다. 그런데 그 자두가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 한 20배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성지에 오신 김에 여기서 상사 지냅시다. 그러니까 그 자부가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그래서 20배가 들더라도 한국으로 모시고 가겠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정맥 증상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어야 될 때 빨리 뛰기도 하죠. 주로 불규칙하게 느껴지고 이 맥박을 잡고 오시면 이걸 느껴요. 맥박 잡는 거 아시죠? 여기 인지하고 충기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눌려보면 뛰는 게 느껴집니까? 안 뛰면 죽었습니다.
네, 그렇게 앉아보면 하나 빠질 수도 있고 빠르게 뜰 수도 있고 갑자기 뜰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경우에 맥박이 빠져서 잘 안 뛴다. 이러면 이제는 인공심장 박동기를 이렇게 세골뼈 바로 밑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둘을 심장 속에 이렇게 이어놓으면 심장이 뛸 때는 이 기계가 가만히 있습니다. 뛰다가 기계가 멎으면 기계가 뒤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페이싱을 해서 심장이 절대 멎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부정맥 중에서도 심장 안에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전기로 찔러버리면 부정맥이 없어지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또 완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나타났을 때 심실세동이 오면 반드시 전기 수격해야 돼요. 요즘 공항이나 어떤 데는 아파트에도 보면 도라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급한 일 생겼을 때 딱 떠져서 가슴이 여러 개 보면 주로 한 패드는 우측격에 되고 한 패드는 여러 개 돼요. 그럼 심정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가 딱 눌리면 돌아올 수 있어요. 심실세동이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충격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하고 나면 심장이 안정이 됩니다. 심부전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심장은 심장벽 두께가 적당한데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두꺼울 수도 있고 고혈압이 오래 있거나 심근증이 오면 심장벽이 아주 두꺼워져요. 그럼 심장이 피만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심부전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근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장성 심근증 심장이 늘어나면서 수축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심장이 근본적으로 여러 약물들을 사용해보고 결국 안 되면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환자 중에는 14살 된 소녀가 그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심근증이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시간만 끌면 이 심장이 돌아오거든요. 바이러스 나면 뭐 300초간 버티면 되는데 결국 이게 버티지를 못해서 그 인근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14살밖에 안 되는 그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심장 구하기 굉장히 막연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그 가톨릭 병원에서 뇌사 환자가 발생된 그 25살 여자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이식을 권유하니까 다른 장기는 다 거부하면서 우리 애 심장을 어때서 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심장을 갖고 와서 이식을 했어요. 근데 아주 극적으로 그 소녀 살아서 소녀는 그 꿈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년째인데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참 죽고 사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이 뜻인 것 같은 그런 아주 극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심부전은 심장이 펌프 역할을 못하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우측 심실에 문제가 생기면 많이 붓습니다. 팔다리가 붓고 간도 붓고, 그 다음 왼쪽 심장에 부전이 오면 소곤란이 주가 나타나요. 그 이외에도 피로감, 발한, 빈맥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부전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협식증, 심근경색증, 심근질환, 고혈압, 심장 방광증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120에 80을 기준으로 해서 140에 90이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140에 90이 넘어가면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면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쓰시면 돼요. 혈압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겁니다.
압력만 낮춰놓으면 그 혈관벽에 자극만 안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하시면 돼요. 치료는 일단 원인 질환부터 해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요인을 찾고, 정상은 이제 한 가지 강심된 음료수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치료법으로 약도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한테는 심장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병을 예방하려 그러면 쭉 한번 돌려주세요. 기저질환을 약물로 치료하고,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검량, 체중감량, 절주, 스트레스 피하기, 또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밝은 생각으로 산다는 게 생각을 느끼시죠.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 7가지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먹고, 담배는 끊고, 음주는 절제하는데, 술은 종류마다 뭐 잔이 있잖아요. 맥주는 맥주잔, 양주는 양주잔, 소주는 소주잔에 남자는 한 2잔까지, 여자는 한 잔. 남성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드시면 더 무리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술 옛날에 많이 마시다가 지금은 마시라 그래도 이제 체력이 딸려서 못 마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좀 음주가 좋겠습니다. 너무 짜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즐겨라. 이 운동을 잘못하면 이게 즐기는 게 아니면 노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동료들끼리 모여 등산하는데 참 즐겁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평소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건강검진을 꼭 하셔서 해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줄이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문제인데, 결국에 코로나가 엄청 세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감사를 하는데 대구 상급 종합병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손해가 났나 그 체크를 해서 보니까 전국 42개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한 18일, 16일쯤 했었어요. 이사한다고 약간 떨어졌다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가 16이었어요. 경북대학은 18일, 17일에 23회로 떨어졌고, 영남대는 24, 21, 26, 대구 가톨릭이 36, 34, 37, 칠곡경대가 40, 37, 39, 이제 이래 되니까 그 기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국정감사에서 이런 보고가 됐는데,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 동산병원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구 동산병원에 환자들 다 모았잖아요. 이 세 병원이 친정병원이 되어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원 오는데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집중적으로 몰려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이제 환자가 섞이기 시작하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갈라서는 하는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이제 12월 27일까지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2월 21일 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8월 3일까지 우리가 쭉 진행을 했는데 그때 1067명을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병원에서는 44명의 특정 환자를 치료를 했고, 그래서 1111명을 우리가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9일 날 새로 대세적인 환자가 많고 유행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11월 27일까지는 1204명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일이 지나서 11월 30일, 12월 1일에 부산에서 60명의 환자를 보내왔어요. 수용할 데가 없다고. 이제 우리가 받아줬던 이유는
대구도 환자가 넘칠 때 우리가 이제 로봇을 좀 보냈거든요, 부산에서. 그래서 딴 데 어려울 때 우리 도섭자 이래서 현재 대구동산병원에 60명을 받고 기존에 있는 환자하고 약 한 70여 명이 현재 입원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노인.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잖아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관리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처음에는 뭐 정부에서 막 잘 따르는데 사실은 그게 의료진들이 그만큼 신속하게 움직이고 특히 대구 같은 데는 대구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고 우리 병원 같은 데는 실제 한 병원을 통째로 해놓으려고 그러면 학교에 총장님의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급한 환자가 막 급하게 늘어나면 시장님 바로 전화하세요. 이래 됐는데 의료원이 빨리 좀 해결해 주이소. 그럼 저는 바로 또 총장님께 전화드려요. 이래서 병원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는 환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빨리 긴급 대책을 해가 환자를 주위에 있는 병원이나 선수로 환자를 이송시키고 병원 환자에 띄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거 환자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을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만의 대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면서 만의 대상도 받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새 병원 지어서 이전 개원하고 그다음 감염병 전담병원 잘 운영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병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 병원 옆에 조금 이런 데인데 동신수동 사자성어 잘 모르세요? 그 대구에 대표적인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동쪽에는 신세계백화점, 서쪽에는 동산병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앞에. 지난번 한번 시간이 나서 우리 동기들 등산할 때 수요일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토요일 등산 따라갔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술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해당되는 잔에 한 2잔 정도 소주도 소주잔 2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는 양주잔 2잔, 맥주는 맥주잔. 그런데 정종은 이래가지고는 한잔 마셔요. 이런 독하고 오래가고. 이런 여성은 단어를 하거든요. 고기는 주로 생선이 좋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실제하게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짜게 드셔야 보통 4 내지 6g 정도 권장하는데 이래 하면 거의 아주 싱거워요. 우리가 보통 섭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 운동은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운동은 추운데 노출이 되면 교감신경이 함정되어서 심장이나 혈압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그 다음에 충분히 운동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운동은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